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6일 오전 10시 54분입니다. 전국 16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어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저녁 7시부터 진행된 2차 총회 결과 20개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 시 사직서 제출 의향을 설문조사했고 16개 대학이 설문을 완료했고 4개 대학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설문이 완료된 대학들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대학별 사직서 제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3월 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대학별로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각 대학의 수련병원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25일 이전에 한 번 더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비대위 2차 총회에 참석한 20개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 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여 사직 수순에 돌입한 교수들이 13개 대학에 총 6,440여 명이라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 날짜를 못 박은 곳은 현재 오는 18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가톨릭대와 울산대를 포함하여 대학 5곳은 사직을 결의한 채 시점만 조율 중입니다. 빅5 병원 중 3곳이 이미 사직을 결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원광대와 단국대, 전북대 등 7곳은 교수 대부분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는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고 조만간 사직을 결의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걸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1,002명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표본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잘못하고 있다가 49%가 되었습니다. 잘한다는 38%가 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들도 무조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0명 숫자를 그 집착에서 벗어나가지고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2,000명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내부 총질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의사를 갈라가지고 적대감을 고취하면은 그거는 전체주의적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히틀러의 사례인데 히틀러를 제가 윤석열과 같이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누가 말꼬리를 잡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히틀러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600만을 죽였습니다. 전체주의적 선동은 권력의 선동입니다. 10여만 되는 이 의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공격적 자세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의사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게 지금의 종합병원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아프리카 수준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평균 수명이 83세로서 201개 나라 중에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금년간에 1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125등이고 평균 수명이 69세입니다. 14살이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덕을 받아서 북한보다 더 많이 사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게 만든 1등 공신이 의사들인데, 이 의사들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의사들로부터 또한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여기서도 생각이 듭니다. 이념적으로는 이게 내부 총질입니다. 보수 중의 보수가 의사들이고, 의사들이 윤석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까요? 적어도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이 저는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종북 세력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편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 편을 향하여 내부 총질한 권력자,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기 편을 챙기는데, 그 자기 편이라는 게 종북 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의 가장 선진 집단이고 국제 경쟁력이 세계에서 1등인 그룹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중도층 성향의 사람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가. 이런 거는 코미디적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말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2000이란 숫자에 집착한 윤석열 대통령, 그를 말리지 못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그를 부채질하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의 이 보수 언론, 이게 뒤엉켜가면서 의사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생각을 제대로 알려주는 언론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은 윤석열 팬클럽이 되었고, 좌파는 원래 의사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의사들은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의사들의 행동은 아주 강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니 세계 정치 역사상 처음 보는 내부 총질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폭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의료개혁이라는 이른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정책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이 국민의힘 쪽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죠. 총선에서 지는 거죠. 내부 총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는 4월 10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